눈을 씻고 찾아봐도요, 역시 부동산 도매시장 아니면 소시민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협회를 열 때 5가지 이념을 제일 먼저 정해놓고 협회를 열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요, 경매 저변 확대였고 올바른 지식 전파입니다. 그 다음에 미신 타파 이런 말을 제가 적었는데, 경매 시장만큼 미신도 엄청 많은 것도 없습니다. 예. 별 이상한 미신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일종의 사실은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죠. 경매 교육 쪽으로 한국에서 우뚝 서자. 또는, 그 정도로 우뚝 서려면 무료 강좌 많이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 전파에서 조금, 우리 가끔 그 개화기 식민시대 때, 개화기 때, 그 뭐, 야하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문명을 타파했지 않습니까? 그죠?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모를 일을 국가가 발전하죠. 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지 그걸 좀 더 유심히 생각하셔야 되고요. 저는 이제 조금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한 거고, 파이는 작아지지 않습니다. 해보시면 압니다. 누구나 돈은 다 무한정 찍어내지 않죠. 만약에 어떤 재벌 회장이 경매 시장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파이가 작아지는 거를 제가 작아집니다라고 하겠지만요. 실제로는 다 이렇게 돈이 웬만큼 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들어와서 한두 건 사면 스톱돼 버리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경매입니다. 그러니까 다퉈서 싸울 일도 없고요. 자기가 먹을 만큼 먹으면 됩니다. 대신 큰 틀을 짓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을 것이고, 큰 틀을 보고 투자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큰 그 부자가 되는 것인 거죠.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여기까지 이제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. 2번, 예를 들어 20%의 내 돈이고 80%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 뭐 요령이 있으신가요? 예, 세입자가 들어올지 말지는요,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. 예, 입찰 전에 월세나 전세 시세를 조사할 때 타진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과거에는 세를 드릴 때 신경 쓰지 않아도요, 금방금방 나갔어요. 월세든 전세든 주거 형태의 집은요, 다 세들인데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특히 뭐 지방 같은데 어떻고 뭐 농가주택 사놓고 세 안 들어오네 이런 말은 빼고, 적어도 도시나 그 수도권에서 집을 사놓고 세가 안 들어와요 이런 일은 거의 없죠. 예, 상가는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요, 사업을 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서 금액을 조절하든 광고 방법을 바꾸든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. 예, 이제 월세나 매매를 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토요 알토란 강의를 했었고, 그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돈은 싸게 내놓으면 나갑니다. 이상하게 이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만 되면은 오토바이가 꼭 지나다니고, 비상 그 사이렌이 울리는 차가 꼭 지나갑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자, 3번. 하우스 푸어 등으로 부동산 붕괴의 우려는 없는지요? 그래도 경매는 유망한가요? 예. 하우스 푸어는 원래 없었던 단어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올라서 그때 대출을 감수하고 집을 산 분들에게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침체기를 맞으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도 잘 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고 이름인 것이죠. 실제로 기억을 해보십시오. 하우스 푸어란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한국에서요. 만일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이 그저 그랬다면은 당연히 없었을 현상 아니겠어요. 그죠? 즉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고요. 그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손해를 보든 어쩌든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. 당연히 급하면은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하우스 푸어라는 것은 일종의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인 것이죠. 뭐 하우스 푸어가 지속적이겠습니까? 그죠?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가지고 하우스 푸어 되시겠어요? 안 돼요. 올랐을 때 산 사람이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것이죠. 그런 겁니다.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경매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저는 늘 강조했지만, 살아 숨쉬는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. 부동산이 상승한 노무현 때도 경매는 당시 시세보다 저렴했고요. 부동산 침체기인 이명박 때도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했습니다.
하우스푸어란 단어가 있을 때도 역시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. 그 시점 대비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도 경매 시장은 활발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제가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라는 책에서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사십시오. 이렇게 되는 거죠.